네, 작가 생각 트레이너 회일입니다. 오늘은 변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코칭 해오고 또 뭐 제 책을 통해서 또 뭐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해오고 많은 분들과 소통해 오면서 다양한 변명들을 들어왔어요. 정말 많은 변명들을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모두에게 도움될 이야기고 되게 강렬한 이야기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제가 뭐 종종 많이 강조를 할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우리의 리액션 간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거든요. 간격. 자,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. 뭐 상대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자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죠. 행동이든 말이든 상황이든 그것과 우리의 반응, 리액션 사이에 이 간격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꼭 요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꼭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 건물 위에서 돈을 뿌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.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겨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죠.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제가 어떤 고통이 될 수 있는 일을 경험했고 어떤 어려운 일을 제가 극복했는지 제 이야기를 또 너무 많이 해서 그 이야기 말고 그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런 책이나 뭐 다른 제 책들을 참고해 보시고요. 정말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들을 제가 알고 있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어느 강의에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던 분을 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지금 겪어오면서 어떤 되게 전투적인 느낌?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느끼는 느낌을 진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을 본 경험이 한 5번 제가 이제 뭐 꽤 경험이 많은 치수에 들어갈 건데 뭐 제가 면접을 사람을 본 것도 뭐 500명이 넘으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직접 만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뭐 되게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.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가 너무 궁금했던 분이었어요. 막 얘기할 때 보면은 하루에 막 10시간도 넘게 강의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사무일, 물론 이제 이것도 다 각자가 힘들지만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대 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말로 계속 막 조용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떠드는 그런 거를 10시간 이상 하는 거는 진짜 많이 힘든 일에 속하거든요.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 누가 더 힘들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어쨌거나 되게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. 그래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제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한 번은 그분이 그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정말로 그런 표정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분밖에 못 봤어요. 이게 뭐 네,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른 듯한 뭐 애매한 오묘한 표정으로 그분이 말하시기를 작년에 내 두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.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강의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 어떤 표정에 뭐 이렇게 슬퍼하거나 막 이렇게 되게 막 어려워 보이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지나가지? 그런 게 되게 더 충격이고 신선 어떤 쇼킹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왜 저분이
저렇게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어떤 키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뭔가 저래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왜냐면은 어, 사회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, 그리고 각자 뭐 각자가 다 힘든 일이니까 자기가 어떤 뭐 사람들 인생에서의 고통들이 뭐 너는 이만큼 힘들고 너는 꼭 이만큼 힘들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아니지만, 왜 각자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들이 있으니까요. 하지 뭐 그렇게도 하면서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약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쪽이 그래도 더 힘들겠다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네, 그렇게 할 때 70대 부모님 70대 자녀분이 뭐 90대 100살 먹으신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어떤 그런 일과 뭐 30대 부모가 아직 10살도 안 된 어떤 그런 자녀를 교통사고로, 특히나 또 뭐 아파서 몇 년 고생하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있던 자기 자녀를 갑자기 오늘 소식을 듣고 앞으로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겪는 것, 어떤 게 더 힘들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뭐 어느 쪽이 이쪽이 더 힘들겠다, 이게 무슨 이게 뭐야, 컨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할 때 제가 조금 더 많은 보통 분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, 왜냐면은 이제 제 책이 막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제 스토리가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 여러 군데서 사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보내시거든요. 그리고 제가 봐온 몇천 권의 책도 있고, 그래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는 사실 힘든 쪽에 속하거든요. 굳이면은 더 힘든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, 어쨌거나 그 힘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음, 이 아버지가, 이 강사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더 열심히 했던 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약간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오묘한 표정을 지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만약 그 상황에서 제3자가, 예를 들면 그 뭐 학원의 학원장이나 뭐 동료 강사들이나 제자들이, 학생들이, 수강생들이 선생님 그래도 정해진 수업인데 수업은 하셔야죠,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그 선생님이 뭐 한 두 달, 세 달, 혹은 뭐 몇 년, 1년, 2년 막 이렇게 이상 쉰다고 해서 진짜 선생님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,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아마 쉽게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, 상대방이. 뭐 굳이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나가면은 이제 에이 그래도 이제 힘을 내셔서 돌아오세요,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어쨌거나 제3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말 같은 게 아니잖아요.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아버지는, 그 강사분은 강의를 계속 이어 나가신 거죠. 어떤 텀을 두지 않고 계속 해 나가셨어요.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,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,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미칠 것 같고, 정말 미칠 것 같으니까는 그걸 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일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겠고, 뭐 막 정말 맨날 울 수도 있겠고,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,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이고,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설마 이 강사분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겠지만, 이분이 막 술을 많이 마시고 무슨 자기도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삶을 포기하련다 해서 막 뭐 강에 올라가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
이분을 비난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너가 이러고, 아니, 이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분은 강의를 이어나가시고 결국 그 분야에서 어떤 큰 업적을 만드신 분이 되셨거든요. 아마도 자기 자식을 일찍 보냈으니까 다른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열심히 더 공부시켜주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요지는 자,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. 뭐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픈 걸 떠나서 더 넘어가서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. 그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이게 꼭 힘든 일이냐고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는 거죠.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힘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는 맞죠. 보편적으로 뭐 갑자기 뭐 공돈이 생긴다거나 누가 내가 아끼는 친구가 나를 막 찾아온다던가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지만은 물론 이것도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어쨌거나 반대로 뭐 누가 배신을 하거나 뭐 이별을 하거나 뭐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좋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 하나 더 멀리서 보면은 이건 그냥 어떤 일이지 꼭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. 왜냐면은 간격이 있고 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 할지는 우리가 이 간격 사이에 자유라는 선물이 우리가에게 주어진 거거든. 자유의지.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그리고 자유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아끼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술을 먹고 막 욕을 하고 부시고 이렇게 풀어내는 이렇게 행동을 취하건지 아니면은 다른 리액션을 다른 행동을 취할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못했어요. 뭐 때문에 못했어요. 이렇게 하는 것도 저나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해냈습니다. 이렇게 있었지만은 어떻게 극복해냈어요. 이것도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설명을 해봤습니다.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사실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.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말인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. 뭐 배신이나 뭐 뭔가 뭐 잃어버리고 이런 거는 뭐 어떤 이런 일들이 돌, 나무 이런 것에 생기지는 않잖아요. 돼지, 뭐 지렁이한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사람한테 생기는 일들이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 있어가 아니라 그게 원래 사람에게 생기는 일들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힘들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막 놀라고 너무 슬픔이 과하거나 그것도 물론 사람이기에 너무 많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또 감정을 상해가지고 본인이 건강을 해치게 되거나 아니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거나 왜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니까 그걸 못하고 너무 슬픔에 빠지고 뭐 때문에 못했어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아주 좋지는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리액션 자유의지가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각자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